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전 세계에 걸친 영웅적 투쟁을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지금 중국 시진핑이 완전히 사면초가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과 또한 바이든이 자기들 마음대로 친중 행보를 못 취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재활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별 지장 없이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 시진핑의 사면초가에 빠졌는데요. 이 사면초가 네 군데서 꼼짝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 올가미가 조여들고 있는 거예요. 우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기들 뜻대로 중국에 유리한 친중 정책을 펴질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인의 강력한 반중 여론입니다. 이게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60~70%가 중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정치 지형에서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 같으면 이게 언제 벌어졌냐면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처칠이 등장했을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 영국 보수당의 액티브 멤버가,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멤버의 숫자가 100만 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휩쓸어 버렸거든요. 그때 이게 이제 당시 아마 영국 인구가 제가 잘은 몰라도 우리로 치자면 우리랑 거의 비슷한 템포로 발전했었을 테니까 한 3천만, 2천만 이랬을 겁니다. 20명 중에 1명, 3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활동적인 보수당 멤버가 된 거예요. 참고로 영국 보수당 이제 망할 때 카메론 같은 그런 때의 멤버십, 액티브 멤버십이 10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 인구가 지금 한 5~6천만 되겠죠, 최소한. 그런데도 10만 명으로 떨어졌었어요. 지금 미국 같으면은 이게 한 30명 중에 1명꼴,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한 1,000만 명 정도가 굉장히 액티브한 공화당 멤버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공화당이 이제 급속 변모하게 되는 거죠. 지난 2020 대선 때 트럼프가 받은 정당한 표가 공화당이 역사상 받은 최대의 표입니다, 그게. 그 전까지 공화당이 그런 표를 못 받았어요. 공화당이 마가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또 클린 선거, 그러니까 voter integrity, 투표인의 정확성, 정직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선거를 표방하고 나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정치평론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보수 코어, 보수 핵심, 그러니까 핵심은 보수고 컨서버티브 코어, 그 다음에 그것이 민중의 세를 업었다, 파퓰리즘 세를 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화당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 라이노들, 무늬만 공화당, 무늬만 보수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이게 확실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따라서 민주당도 함부로 까불지를 못하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민주당 손발 묶입니다. 지금은 많이 설치고 있는데 이렇게 전투적으로 딱 각을 세우면은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도 함부로 그 선을 못 넘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저는 그 상황이 올해 가을부터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무역관세를 낮추질 못해요. 오히려 더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많이 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은 자기들 내부가 견디질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전략적 우방 1번지, 특히 이번에 이제 중동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럴 수 있고요. 인도태평양에서는 쿼드죠.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인데
또 그 쿼드에다가 이제 타이완이 연결돼 있고. 근데 이런 데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강경 입장이에요. 바이든 행정부의 말을 안 듣고 바이든 행정부를 요리를 하려고 듭니다. 네가 별 수 있냐? 우리가 푸시하면 너 안에 공화당이랑 지금 맞서야 되고 마가 진영이랑 맞서야 되니까 너가 우리한테 질질 달려올 수밖에 없지. 이 판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우 외환입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요번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미국의 이란 정책이 처음에는 과거 오바마 때로 회귀하려고 그랬었거든요. 1월 말에. 그러다가 바로 깨갱하고 다시 트럼프 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개겨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무지하게 강경하게 개기니까 뭐 바이든 정부로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겼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세 번째 그 가해지는 압력은 이게 내부적 한계인데 그 공해라든지 빈부격차에 의한 부패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던 거고 이 코로나가 이게 만만치 않은 아마 저걸 겁니다. 이건 이제 상대적인 거라 중국이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게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뭐 집집마다 용접해버리고 못질해버리고 자유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니까 코로나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돼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론도 불거지게 되고 또 중국이 너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백신을 맞기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늦어진다고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이 오히려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이게 너무 빨리 닥쳐오니까 이게 중기적인 문제가 돼 버렸어요.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국제사회의 코로나 책임 묻기 흐름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 야, 너희 우한이 발생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민해방군이랑 손잡고 생물무기 만들려고 바이러스 인공 조작하다가 유출된 거 아니야? 라고 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발생 원인은 모른 채 그냥 야, 너희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어. 지구에서 최초로. 라고 말하는 것과 너희 그 인민해방군이랑 손잡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짬짬이 해서 그 박쥐 바이러스 갖고 놀다가 그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가 지금 점점 더 주류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한번 보시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중국을 이제 그 시진핑을 옥조여 들어오는 사면초가 압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이스라엘 이런 데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미국을 보면 백모가 미국을 봐도 미국 상황이 보이거든요. 바이든 정부 보면 웃기잖아요, 좀.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 한 절반 가까이가 저거 가짜 정부다. 그러니까 2020 대선이 정당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부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마가 흐름 우리식으로 이제 마가는 미국에서 표현된 모스입니다. 가치 주권, 가치 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자는 애국 민중의 흐름이죠.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 혹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마가 흐름이나 이런 게 워낙 거세니까 그 미국 안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악마의 내러티브를 띄우는 지식인과 극자 세력 하나, 그다음에 빅텍 빅머니 둘, 그다음 워싱턴 스왑프서부터 시작을 해서 빅미디어까지 셋. 이게 미국 안에 그 사고뭉치 세 덩어리인데
이 세 덩어리가 딱 포위돼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모 눈에 그게 보이는데 일본 스가 수상 눈에 그게 안 보일 거며 오스트레일리아 수상 눈에 그게 안 보일 거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눈에 그게 안 보이겠냐고요. 인도 모디 총리 진영 눈에 그게 안 보이냐고요. 그냥 개겨버리고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은 수면 위로 안 드러납니다. 근데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란에 관한 바이든 정책이 획가닥하고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획가닥하고 이쪽으로 다시 원상복귀된 거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 바이든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란과 밀월 움직임을 보였죠.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상원에서 힘을 잡고 있었을 때 또 그 바이든이 저거 했을 때 그러니까 부통령을 했을 때 켈리 국무장관을 내세워서 이란에 현금을 쏴주고 오바마 때 또 이란의 국제사회에서 동결되어 있는 자산 수백조 원을 풀어가지고 이란으로 하여금 중동의 패자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중동을 휩쓸게. 그래서 전에 제가 작년에 솔레이마니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야, 그 중동의 왕과 같은 존재를 미국이 저렇게 무참하게 참살했기 때문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전쟁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중동 석유를 미국이 안 가지고 오는데 미국 입장에선 중동에 지상군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공군으로만 때리면 되니까 전쟁이 아니라 공습만 납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말씀 듣고 이런 주식 투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돈 좀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러니까 오바마, 바이든, 켈리 이 삼각 이 깡패들 이상한 자들이 이 중국의 중동 파트너인 이란을 왕창 키워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란 힘 풀어줬지. 그 다음에 이제 ISIS가 터져 나왔을 때, 그건 ISIS는 이라크에서 터져 나온 수니파 극단주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야, 시아인 이란 너희가 가서 정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를 사실상 이란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레이마니가 죽은 데가 바그다드 공항 인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의 왕 지배자인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서 죽었다고요. 참살당했을 때. 그래서 이란을 그런 위치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자마자 다시 이란을 또 그런 위치로 가려고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친중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차차로 이제 미국 셰일 혁명 다 문 닫아 걸게 만들고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어쨌거나 지들 생각에는 망상 속에서는 그다음 미국을 이제 중동 석유에 의존하게 만들고 중동 석유에 대해서 그 숨통의 최소한 일부 혹은 중요한 그 고리를 이란을 통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또 지부티와 예멘 거긴 또 홍해로 나가는 라인이죠. 그러니까 탱커가 다시 말하자면 유럽으로 중동 석유가 빠져나가는 데거든요. 그거를 중국이 쥐락펴락하게 되면 결국 야, 중국 저렇게 힘 좋은데 우리 중국이랑 좀 뭐 좀 쎄쎄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론을 그렇게 몰 수 있거든요. 그 포석이라고요, 이게. 바이든이 되자마자 그래서 이란과의 핵협정 옛날 맺었던 걸 그걸 JCPOA라고 부릅니다. 뭐 저도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미국, 이란,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해서 그 씨잘데기 없는 다자 협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란에는 금숟가락 물려주는 그런 이상한 협상이었죠. 오바마의 반국가적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반인류적 행위고. 이거를 부활하려고 했다고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 비슷한 걸로 다시 만들겠다. 다자 협상 구도로. 그래 놓으니까 1월 26일 날 이스라엘의 합참 의장인 아비비 코차비 중장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행동하겠다, 전쟁하겠다 이러고서 얘기가 나왔고요. 이건 이제 합참 의장이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부담은 좀 덜하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시켜놓고 네타냐후는 바이든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이란 때려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란 때리면은 사우디 같이 때리는 거고 UAE 같이 움직이는 거고 바레인 같이 움직이는 거고 심지어 에집트, 요르단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야. 너 어떡할래 하고 바이든을 밀어붙여 버렸어요. 이게 국내 언론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이제 해외 정통한 그런 그 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강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이든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지원을 받는
그 테러 집단을 공습으로 지어팬 게 그래서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그 다음부터 납작 엎드려서 요새 이란이 발신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경제 제재를 미국이 풀면 그 즉시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백기를 살살 흔들어요, 이란이. 이 직접적인 배경은 이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바레인, 이스라엘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텄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수단을 관계를 정상화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로코의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수단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 아랍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아프리카는 아랍권으로 봐야 돼요. 순위 아랍권이에요. 그리고 수단은 거기는 그 이슬람의 종주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수단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수단의 그 카르툼 같은 데는 말하자면 영국에 대한 반제 투쟁의 상징이거든요. 굉장히 세요, 그 뿌리가. 거기가 이란이랑 텄다고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과 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시키고. 모로코도 그렇게 했고. 모로코는 이제 양쪽이 다 왔다 갔다 하고자 하는 니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로코에는 그 유대인들 유적이 많습니다. 유대인 유적, 이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 뿌리를 세파딕이라고 부르고요. 동구권에 있는 유대인 뿌리를 아슈케나지라고 부릅니다. 세파딕의 숫자는 작지만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달려 와가지고 굉장히 타프하고 약간 꼬여 있어요, 많이. 아슈케나지보다. 그렇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좌파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세파딕 유대인이죠. 세파딕 유대인입니다. 그 세파딕 그 유대 그 유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가서 보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회교도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회교 유적을 와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직항로 개설되고 해서 다 쎄쎄쎄가 됐다고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원래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에서 이스라엘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한 데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범아랍권 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사람 보고 당신들 아랍이냐 그러면 되게 화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내심에는 그 무슬림이 만들어지기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고도의 문명을 이뤘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요. 언어 자체는 이제 그 아랍어로 많이 쓰지만 어쨌거나 그 이집트하고 조르단은 원래 저기랑 통했다고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러면 원래 통하고 있던 조르단, 이집트, 그다음에 이번에 통하게 된 바레인, 쿠웨이트. 바레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오만, 쿠웨이트, 그다음에 카타르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실상은. 왜냐면 이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델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동을 가보시면 저는 몇 번 갔었어요. 사우디는 굉장히 뼈가 굵고 경건하고 싸납고 덩치가 커요. 사우디가 한 2, 3천만 되죠, 인구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사우디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UAE 왕가 그러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우디 사람들 입장에서 저거 옛날에 그 바닷가에서 먹을 거 없어서 대추하자 따먹고 저기 물고기 잡아먹던 인간들 이런 식으로 봐요. 변두리로 봐요. 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또 바레인이나 카타르를 어떻게 보냐면 저 날라리 일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여기는요 그 남자들 어디야 이스라엘 아랍 장옷을 입어도 좀 빼딱하게 입고 좀 그래요. 약간 날라리성이 있어요. 저 날라리들 옛날에 배 막 드나들고 색주가 도박장 운영하던 놈들 마약 하시시 팔고 그리고 단도 물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죽해서 먹고 살던 놈들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반상이 제일 종가는 이제 사우디고요.
규모로 보나 그 기질로 보나 자원으로 보나 거기 한참 툭 한 단계 아래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고요. 거기 한 단계 아래가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입니다. 오만은 이제 석유도 안 나고 가난하니까 옆구리로 빠져 있고 예멘도 옆구리로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과 바레인, 쿠웨이트가 트럼프 말기에 짝짝꿍을 했다고요. 그리고 정신적 종주국 중에 하나인 수단과 짝짝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점잖은 왕국 국가인 모로코랑 짝짝꿍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당연히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는 따라오는 거고요. 오만 따라오는 거고요. 그럼 어디 남아요? 아랍권에서 사우디 하나 남는 거예요. 사우디는 따로 짝짝꿍하기에는 아직은 좀 가오가 있지. 내가 차마 어떻게 이스라엘이랑 나놓고 짝짝꿍하냐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큰 프로젝트를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에서 사우디로 들어와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나 이런 데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쳐서 그 철도 프로젝트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그 시나이 반도 바로 아래 그 사우디 북서부 지역에 사우디 최대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요. 첨단 도시. 그 도시에서 시나이 반도로 다리를 놔버리면 시나이 반도는 에집트 영토거든요. 에집트까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사우디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좀 몸 풀고 좀 술 먹고 놀고 싶으면 어디 가냐? 좀 엉터리로 잠깐 가려면 바레인 갑니다. 바레인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제대로 놀고 좀 제대로 이제 바람 좀 쐬고 자유의 그 바람을 좀 쐬고 싶다. 그 시꺼먼 장옷 입은 여자들 말고 좀 벗고 다니는 여자들, 얼굴도 내놓고 다니는 여자들도 좀 보고 싶다. 사우디 가면 전부 여자들은 새장 같은 시꺼먼 거 입고 다니고 그것도 혼자 못 다녀요. 사우디는 남성과 같이 다녀야 됩니다. 식당에 가면은 만약에 여성을 데려가면 식당에 미리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따로 이걸 막아줘요. 이 가림막을. 어쨌거나 그 사우디 사람들은 이 에집트나 레바논을 잘 다니는데 레바논은 워낙 위험하니까 안 가고 에집트를 가는데 그럼 그 첨단 도시에서 바로 가면 지중해고 바로 가면 에집트고 바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랑 관계 좋아지면 이스라엘인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첨단 도시 지역에서 시나이 반도로 연육교를 놓으려면 뭐 불과 막 10몇 킬로, 20킬로짜리 연육교인데 놓으려면 그게 이스라엘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왜냐 그게 6.1 전쟁 때 거기 연육교 놓냐 마냐는 이스라엘의 오케이 상황이다라고 협정에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런이 폐지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트럼프 말기에 진행된 일은 뭐냐면 거의 사우디는 이제 점잖게 다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이랑 그건 조금 이따 하면 되는데 사실은 된 거야. 이 상태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다 평정돼 있는 거라고요. 아랍권이. 그러니까 이제 아랍권이 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이란을 패겠다라고 한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총대 맺고 패면 사우디 달라붙고 요르단 달라붙고 바레인 달라붙고 쿠웨이트 달라붙고 해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팬다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이 깨갱하고 나 JCPOA 같은 거 안 해. 그러고서 신호탄을 빵 쏜 게 뭐냐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지지 민병대를 패버린 거예요. 공습으로. 그러면서 이란은 납작 엎드렸죠. 그러니까 직접적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 그런 그 돈독한 관계가 트럼프 말기 때 형성된 게 직접적 배경이고요. 근본적 배경은 뭐냐면은 이 셰일 혁명에 의해서 이제 2015년이 되면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셰일의 그 생산성이 세계 유수의 유정 오일, 유정 석유, 이걸 셰일 석유, 유정 석유 이렇게 부릅니다. 오일 웰.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건 이제 지층 사이에 큰 기름 풀이 형성돼 있는 게 유정이죠. 그 유정 석유하고 셰일 석유가 유정도 이제 개발 코스트가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상당히 그 생산성이 높은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낮은 유정보다 셰일이 더 낮아지거나 같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셰일보다 생산성이 낮은 거는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일부 유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추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정의 그 생산 원가는 아무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비 중의 극비예요. 그냥 추정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본 배경은 셰일 혁명이 그렇게 완성된 게 2015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또 세계에서 상당히 주요한 에너지 수출국, 석유 수출국 또 LNG 가스 수출국이 돼버렸다고요. 그럼 중동은 이제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예요. 저기 유럽에 팔고 한국에 팔고 동남아에 팔고 일본에 팔고. 그러니까 이제는 서유럽과 중동, 호중동 이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좀 처신을 해야 돼. 그전에 미국이 어떻게든 온갖 매수와 정치 공작과 짬짬이와 별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해서라도 오펙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중동 석유를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중동 석유랑 미국이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처신을 해야죠. 이 상황에서 그 처신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Regional Security Bloc 그러니까 지역 안보 체제가 말하자면 그 트럼프 말기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그 아랍권 국가들 수단, 모로코 뭐 이 짬짬이가 맺어진 게 이 배경이거든요. 이게 이미 맺어졌으니까 바이든이 근데 이거 맺어진 걸 무시하고 다시 이란을 내세워서 중동을 지배하는 구도가 돼. 그것도 미국이 지배도 안 하고 중국이 지배하는. 야, 내가 왜 그걸 보냐? 너 여기서 인마 석유 가져가지도 않잖아. 여기 우리가 장사하는 마당이야. 이게 어디서 까불어? 야, 우리끼리 한번 해서 그냥 이란 밟아버릴 거야. 이러고 튀어나온 거야, 이게. 한국 참 문제 있어요. 한국 언론들. 이런 걸 밝히질 않아요.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제가 이제 뭐 금요일 날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얘기했을 때 중국의 일로 일대가 어떻게 보면 게 일리가 있다. 단 일리가 있으려면 전제가 있었다. 전제는 뭐냐. 아무 세상의 원칙과 도덕과 기타 등등 없이 온갖 지저분한 권모술수에 의해서 중동 석유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명제가 성립했을 때는 일로 일대가 맞는 거다. 어떤 면에서 맞는 거다. 미국이 그렇게 지저분한 게임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 벌리고 뭐 심지어는 그런 세계 게임 펴기 위해서 그 79년도 80년 이 경우에는 미국 CIA가 중남미의 마약을 미국 국민한테 파는 마피아를 도와주고 거기서 뽀찌 뜯어가지고 그걸로 공작금 쓰고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 거기에 선과학이 어디 있으면 원칙이 어디 있으면 뭐가 어딨냐 전 비전이 어딨냐. 우리 중국이 그럼 거기에 한 구찌 끼어서 우리는 약간 반미 성향이 있는데 베네수엘라 키우고 이란 키우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석유 운송로인 그 저기 남진하에 남중국해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는 저 홍해 언저리에 그 지부티 예멘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 중국도 한 소리 하겠어 라는 게 일로 일대의 기본 컨셉인데 이 컨셉은 결국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고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이 자기의 초강국으로서의 파워를 사용을 해서 애걸복걸하고 온갖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국제 페트로 강박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그 상황의 부산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의 거울 이미지예요. 그 2015년에 깨졌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저 도른놈이라는 거죠. 2015년에 셰일이 혁명에 도달해서 이미 그렇게 좋은 가격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2014년엔 그렇게 갈 거라고 내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형님 죄송합니다. 좀 개겼네요. 저희가 다시 도광량에 하겠습니다. 등산호핑 만세! 이러면서 갔어야지. 그걸 더 갔잖아. 일로 일 때 더 했다고요. 도발을 더 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바이든의 미국을 압박하는 자유세계의 압력은 거세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건 딱 보면 미국,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펼쳐진 일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 아랍권의 움직임을 딱 생각해 보면 저건 바이든이 무릎 꿇은 거다.
제가 세월 탈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바이든이 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장 강력한 친중, 종중 정책은 뭐냐? 아랍 석유를 다시 모시는 상황, 이란을 다시 키우는 상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동 석유를 다시 모시는 상황. 그거 가다가 두들겨 맞고 그냥 뺀 거예요. 이 발 아파서. 그러면 사실은 중국을 섬기는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인 그 황당한 짓을 못 하게 돼요. 한반도는 미국이 함부로 못 내줍니다. 여기는 남한은 왜 그러냐면 이 한반도는 어디랑 묶여 있는 거냐면 타이완 그 다음에 일본과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캠프 험프리 그러니까 평택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가장 대규모의 미국의 종합기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는 함부로 그런 짓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국이 뭐 윤석열이든 누구든 그런 걸 내세워서 문재인 586 정부를 대체하는 걸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이제 천기누설인데요. 제 책 탄핵 다이제스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미국 안에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이 깊게 작동하고 있는 국무부가 트럼프 승리 이후에 트럼프 승리가 11월 6일입니다. 트럼프 승리 이후에 탄핵 방향으로 각을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진영이 나서 가지고 반기문의 조카와 형제를 미국서 사는 사람들인데 불법 자금 세탁으로 연방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얽어맸어요. 12월 중순에. 그리고 반기문이 1월 달에 주저앉았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그 진영이 트럼프 승리 이후에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하겠다라고 계산했을 수 있다. 저 가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시나리오.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586한테 주면은 한반도 불안해지니까. 트럼프가 약아서 거기 안 빠져들고 북한 딱 봉쇄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육자구도를 양자구도로 만들어버렸죠. 만약에 저의 지금 추정이 맞다면 이제 이번엔 쟤들이 잡았잖아요. 이제 글로벌리스트 카발이 잡은 건데 흑막 세력이 글로벌리스트 카발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낮춰야겠죠. 낮추려면 문재인 586은 좀 교체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복잡한 게임이에요. 진짜 복잡한 게임이에요.